네, 김기용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 화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이호범 선수가 착수한 저곳이 바로 화점입니다. 네. 포석은 이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첫 수를 화점에 둘 수도 있고 뭐 소목에 둘 수도 있고 오늘 김기용 선수는 소목과 소목으로 포진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김기용 선수는 딱 그 기풍에 걸맞는 별명을 갖고 있죠. 김기용 선수의 별명이 할배인데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별명이고 평소에 이 행동 거지를 보면 아주 느릿느릿한데 그 기풍에서도 살짝 그 할배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확한 형세 판단과 강렬한 후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릿느릿 두고도 이런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포석은 큰 변화 없이 시작을 합니다. 포석 수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쪽을 붙이니까 젖히고 호구 쳤죠. 앞서 이 초반을 전개시키는 것을 포석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포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어지는 이 수법들이 최근에 프로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석 중에 하나고요. 네. 또 굉장히 유명한 바둑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마지막 5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형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요. 네, 이곳을 뒀죠. 네. 이제 한 가지 다른 곳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이곳이 알파고의 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파고는 화점을 두었었는데 이호범 오다는 이곳을 이제 소목으로 포진을 한 것이고요. 네.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실전은 변화를 달리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이곳을 밀자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들어가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오는 진행이었었는데요. 당시에 밀고 젖히고 네. 끊어서 이제 이곳을 늘고 이제 여기까지가 초반 형태 일단을 하게 되었었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최근의 유행 포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달라졌는데요. 네, 앞서 이호범 5단의 이 기풍을 설명드릴 때 초반부터 급전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태를 두텁게 구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전투를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지금 이수가 딱 그런 경우이고요. 일단 자신의 형태부터 정돈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뛰어들었는데 이수가 최근에 국가대표실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수에 대해서 실전은 이호범 선수가 이곳을 붙였는데 이곳을 밀어서 둔다면 최근의 연구는 이제 여기를 붙이면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이수가 뭐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 최신 버전입니다. 네. 그럼 이곳을 늘고 이렇게 늘어서 서로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호범 선수는 지금 이곳을 붙였습니다. 이곳을 붙였을 때에는 가장 무난한 진행이 이곳을 젖혀서 여기를 잇고 네. 이제 단수를 치고 나가고요. 네, 이렇게 늘어서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연구 형태입니다. 지금 실전에 김기용 실단이 좀 장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를 구할지 보통은 이쪽 젖히는 수입니다. 네. 자, 김기용 7단이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석 수순 살펴보시죠. 네,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김기용 선수가 일단 침입을 먼저 했는데요. 역시 네. 초반을 많이 연구하는 기사답게 싸움을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수는 저도 처음 보는 수인데요. 뭔가 새로운 연구가 있을지. 김기용 선수가 이수를 두기 전에 시간을 조금 사용을 했거든요. 네. 연구를 한 수일 수도 있고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수는 이호범 선수가 중앙 쪽으로 틀어 막으면 이제 안쪽에서 베개 모양 쪽으로 파고 들면서 살겠다는 뜻인데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분명 아닙니다. 네. 이호범 선수도 이수는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네.
다음 수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쪽 끊는 것과 위쪽에서 막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호범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보통은 이제 위쪽에서 틀어 막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럼 이 진행은 그냥 안쪽으로 가둬서 살려주는 건가요? 지금 안쪽에서 가둬주고 안에서는 흙이 살고 대신에 백은 바깥쪽에 두터움을 얻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용 선수가 의도했던 것도 그런 진행이고요. 네, 일단 오늘 바둑은 김기용 선수가 평소보다는 좀 때이르게 변화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형태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의 본래의 기풍이 이렇게 급전을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우변 형태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이 수 자체가 새로운 수인 거죠? 네, 지금 이 수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곳을 두고 이렇게 꽉 있는 것이 네. 보통인데요. 지금 실전은 이곳을 끼웠기 때문에 이호범 선수도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장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을 끊는 것과 좌측으로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아래쪽을 끊는 수를 볼까요? 이 수는 이제 나갔을 때 그때 여기를 단수 치는 것과 이곳을 단수 치고 여기로 단수 치는 것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해서 네. 지금 당장은 어느 쪽도 백이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끊는 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전도 위쪽을 택했고요. 네. 이제 여기서 그냥 이곳을 늘면 밀어서 네. 잇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아래쪽에 흙이 살 수는 있습니다. 백의 형태에서 흙이 살게 되고 백은 이제 세력을 얻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전은 아예 새로운 변화가 나왔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 여기를 끄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여기를 끄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잡아서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잡는다면 여기 단수를 선수를 통해서 네. 이쪽으로 있거나 혹은 이쪽으로 둘 때 아무래도 이 두 점이 이수가 없을 때는 바로 잡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하나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냥 밀면은 흙이 늘어주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곳을 끄는 것으로 보이고 흙도 반발을 했네요. 근데 흙이 지금 이쪽을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자 뚫고 아예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흙의 진영이었던 이곳은 전부 백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고 네. 우변 쪽은 백의 형태였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애초에 네. 왜 백의 형태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공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처음 보는 변화이기 때문에 저도 한눈에 판단은 잘 되진 않습니다만 네. 서로가 상대에게 내준 것도 있지만 자신이 얻은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호각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기용 선수가 새로운 수를 들고 나오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백, 집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일단 초반 진행에 있어서는 김기용 선수가 먼저 새로운 시도를 했고 거기에 이호범 5단도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예 처음 나오는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바꿔치기 된 모양이 흙이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도 호구치고 중앙으로 나오고 있는 이 아래쪽에 백 4점이 아직은 탄력이 있고 그리고 흙의 형태는 지금 확전가로 굳어지긴 했지만 더 이상의 발전성이 뭐 크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변의 백의 형태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상변 쪽 20초.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서로 둘, 만만치 않은 셋. 진행입니다. 그런 넷, 차이점이 있겠군요. 다섯, 여섯. 네, 지금 좌상 쪽을 두다 말고 좌하기로 걸쳐갔는데요. 이제 좌상 쪽을 계속 진행을 시켰다면 아주 흔히 나오는 정석이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좌상 같은 형태도 20초. 정석을 끝까지 하나, 다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네. 셋, 요즘에는 넷, 오히려 이렇게 다섯, 남겨두는 경우가 더 여섯. 많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지금 이호범 선수가 상대가 계속 좌상을 진행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자신의 길을 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법은 사실 김기용 선수가 하나는 좌상에 호구를 쳐두고 그 다음에 걸치는 것이었죠. 네. 20초. 자, 또 양걸침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좌쪽 재밌는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제 앞서 좌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냥 이곳을 잇거나 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정석이죠. 네. 이 정석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바둑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쓰이는 용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석을 완성하지 않고 바로 갔고요. 네, 이곳을 끊으니까 네. 지금 이쪽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형태가 되었을 때 백이 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붙이는 것, 이쪽을 붙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두는 수.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전은 이곳을 붙여서 아주 기본 정석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이곳을 붙이게 된다면 거의 필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곳을 붙여서 이제 끼워 있고 이것은 익혀두시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석입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화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을 밀고 이제 여기를 다가서니까 네. 이제 날일자로 한 점을 나왔죠. 이 상황에서는 흑도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일지 아니면 다른 넓은 곳을 향할지 그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전은 당장 여기를 움직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포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딱 지금까지 백이 여기를 두는 데까지 진행된 이것을 이제 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면 서로의 진영을 구축한 형태가 됐고요. 움직여 나오면서 전투가 시작되는 거니까 중반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중반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 중반 돌입하는 과정에서 김기용 선수가 상변을 침입할 수도 있었고 네. 아니면 이쪽에 있는 백도를 어떤 식으로든 뭔가 강력하게 공격할 그런 의지를 표시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김기용 선수의 선택은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오히려 주변의 흑돌도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자신의 돌이 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용 선수가 오늘 평소보다는 좀 적극적인 것 네, 같아요. 공격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저희가 배웠던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백의 형태가 미생입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것을 완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형태는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미생이라고 하는 거죠. 뭐 백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버릴 순 없고요. 네. 이제 완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안쪽에서 어떻게든 완생을 만들기 위해 이호범 선수가 지금 호구로 붙여갖고 지금 이쪽의 모양과 이 바깥쪽의 약점을 통해서 이 백도를 타개를 하게 됩니다. 이호범 선수가 자신의 형태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기 위해 이쪽을 계속 밀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백도는 조금 약해졌고 대신에 백이 살기만 하면 이 전체 모양은 굉장히 좋아서 일단 당장은 이곳에서의 공격과 수비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좌쪽에 있는 이호범 선수의 모양, 지금은 미생이지만 모양을 잡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사는지가 또 중요한 형태겠죠. 보통 이 프로 대 프로의 대국에서는 저런 형태가 바로 잡히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괴롭힘을 당하느냐 혹은 상대에게 엄청난 세력을 주느냐 20초. 뭐 그런 것이 중요하기 하나, 때문에 둘, 지금은 과정이 셋,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쪽에서 모양을 한번 잡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는데요. 네. 저 수는 김기용 선수가 나와서 끊는다면 방금 전에 착수한 백돌과 좌하기 쪽의 미생이었던 백돌은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 양쪽의 백돌이 갈라지고도 20초. 우선 좌하기 쪽의 백돌은 하나, 살 수가 있고 둘, 그 과정에서 셋, 흑의 모양에 대해서 넷, 지금 흠집을 만들기 다섯, 위해서 네. 이호원 여섯. 선수가 날일자로 행마를 한 거죠. 뭐 모든 경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안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나오는 게 낫죠. 네.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돌은 빠져나오면서 상대의 돌을 양쪽으로 가르는 결과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최상의 그림인데 지금 김기용 선수도 그런 식으로 하나, 흘러가게 내비두진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초읽기도 참 많이 쓰이는 바둑 용어인데요. 네. 저희가 알파고 중계를 할 때도 초읽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초읽기는 하나, 이제 제한 시간을 다 둘, 사용하고 나서 셋, 그 다음에 넷, 몇 초 안에 다섯, 한 수씩 도야할 때 여섯, 그것을 초읽기라고 일곱, 합니다. 지금 여덟,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홉. 보통 이 바둑왕전처럼 30초 초읽기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20초가 되었을 때 2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초를 세게 되고 9 할 때까지는 착수를 해야 시간패가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전 이호범 선수는 그 30초를 넘겨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초읽기 1회가 없어졌고요. 네, 마지막 초읽기인 경우에는 9일 때까지 착수를 해야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초읽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호범 선수가 하나만 행마를 해두고 밖으로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20초. 네, 하나, 둘, 당장은 나오는 넷, 수단이 여의치 않은 다섯, 건가요? 어차피 백이 여섯, 찔러봤자 흙이 일곱, 끊는 것은 여덟,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그곳을 건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교환만 해둠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좌하기 쪽에 백이 다 완생을 만들고 나서 돌파한다면 그때는 흙을 안 좋은 자세로 몰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아, 그 자리 두텁네요. 그 자리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네. 지금 저곳을 김기용 7단이 착수를 하니까 전체 흑돌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주변의 백돌이 약해 보이죠. 이호범 선수도 계속 노리고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네. 자, 이렇게 있고 나니까 백이 날일자로 행마를 했던 한 점도 좀 악수가 된 거 아닌가요? 뭐 완벽하게 악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환흑이라는 것을 해보면 네. 흑이 막았을 때 백이 들여다본 교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악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자신이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상대의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찔러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기용 7단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안쪽에 백돌은 거의 모양을 갖춘 건가요? 네, 이제는 완생입니다. 조금 끝내기로 이렇게 20초, 득을 보는 괴롭히는 하나, 수단은 있겠습니다만 둘, 셋, 그 과정에서 넷, 백을 잡는다거나 할 수는 다섯,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것도 급소죠. 바둑 격언 중에 적의 3칸 사이는 급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수가 2칸 아래에 있는 103점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급소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딱 들여다봤을 때는 20초. 양쪽 모두 하나, 한 번에 해결이 안 둘, 되는데요. 네. 셋, 뭐 넷, 해결하는 수법이 단 다섯, 하나 있긴 합니다만 여섯, 네. 모양이 일곱, 굉장히 안 좋죠. 여덟, 두고 싶지 않은 아홉, 모양이죠. 열, 103번 남았습니다. 이호범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두 선수 모두 두터움을 바탕으로 하는 바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포석은 흑돌이 굉장히 두텁고 이호범 선수의 돌은 여기저기 엷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풍으로만 본다면 김기용 선수의 기풍에 좀 더 지금의 흐름이 가깝습니다. 20초. 네. 하나, 둘, 셋, 이런 넷, 수 당하면 다섯, 굉장히 답답한데요. 여섯, 이호범 선수도 일곱, 장고를 하고 여덟. 있습니다. 지금 모양을 갖췄네요. 좌변 쪽 보겠습니다. 이 3칸 사이가 급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실전에는 교환을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항상 이곳을 찌르면 백은 네. 막아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요. 네, 그때는 이곳이 항상 급소가 되죠. 네. 이곳이 급소인 이유는 그냥 여기를 끊었다면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어서 쭉 나가도 어차피 잡히지 않습니까?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끊어도 단수 치고 나갈 때 이으면 축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 급소를 가고 이쪽으로 호구 치면 그때는 끊어도 잡히지 않고요.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죠. 네. 양쪽을 해결하는 수가 하나 딱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당하고 여기를 당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차라리 끊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호범 선수도 이 지키는 수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그냥 이었네요. 네, 지금 그냥 이었습니다. 그냥 이었을 때에도 일단 상대 모양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당장 이곳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단수치고 단수치면 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전에 김기용 선수의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곳의 단점을 계속 노리려면 이런 곳을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간다든지 네. 좀 더 강렬하게 두는 수법이 있었는데 자꾸 이쪽에 돌이 와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전은 반대로 갔어요. 실전은 반대쪽에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면 그냥 무난한 타협이죠. 그런데 주변의 배석을 지금 김기용 선수가 잘 활용을 못한 겁니다. 네. 지금 주변을 보시면 여기를 김기용 7단이 이음으로 해서 전체 흑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한 흑을 이쪽의 백돌에 대한 공격이든 아니면 이 약점을 노리는 것이든 뭔가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상대 형태를 다 굳혀주었기 때문에 일단 김기용 7단이 제대로 두텀을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양을 갖추고 백도 상변으로 갔고요. 네, 지금 상변을 다가운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쪽의 흑돌을 뭐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호범 5단이 먼저 선수를 잡아서 이런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좌측에서의 뭔가 약점 찔러가기는 김기용 7단이 실패를 했고 네. 초반에 흑이 좋았던 흐름은 지금은 다시 백중세로 넘어갔습니다. 네. 자, 김기용 선수의 급소 자리는 굉장히 날카로웠었는데요. 그 후속 수단이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좀 더 두터움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상대를 찔러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일단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흑돌을 타개내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급소 찔러 들어갑니다. 네. 불과 몇 수 전만 해도 흑이 100의 급소에 갔었는데요. 네. 바둑에서 이 공수가 뒤바뀌는 것은 워낙 순식간입니다. 네. 몇 수 전만 하더라도 김기용 7단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100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번 느슨하게 늦추고 나서 20초. 보니까 그때는 하나, 100이 두터워지고 둘, 오히려 100의 셋, 세력권 안에서 지금 흑이 넷, 싸우고 있거든요. 다섯, 여섯, 지금 일곱, 이호범 5단이 힘을 내고 여덟, 있습니다. 한 점을 끊어 잡기도 했고 그러면서 상대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상 뒤쪽에서의 흐름은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흑 모양을 계속 괴롭힐 테고요. 20초. 하나, 둘, 셋. 앞서 이 좌하기 쪽에서 이호범 5단이 백도를 미생에서 완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단순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면서 뭔가 흠집을 낼까 궁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흑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들일수록 공격을 할 때에도 그냥 공격만을 위한 공격이 하나, 아닌 둘, 상대가 찔러 들어올 셋, 때를 대비한 넷, 두터운 공격을 하게 되고 다섯, 지금 타개하는 여섯, 과정에서도 일곱, 단순한 수비가 여덟, 아니라 이 상대에 대해서 호시탐탐 반격을 노리는 타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흑이 모양이 잘 안 잡히네요. 일단 좌측에 있는 흑 3점은 뭐 그렇게까지 요석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백의 형태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 3점을 준다고 해도 단순히 집의 가치만 있다 뿐이지 네. 상대의 두터움을 지을 수 있는 건 20초. 아니라서요. 하나, 지금은 둘, 빠르게 셋, 타개를 하고 넷, 주변에 백의 다섯, 열분을 노리는 것이 여섯, 우선입니다. 일곱. 그렇게까지 갑니까? 이건 타개를 하는 수순 없이 열분부터 노리는 거죠? 네, 한눈에 봐서는 뭐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요. 네. 김기용 선수가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저수는 매우 놀랍습니다. 저수는 이제 축구에서 한 명이 퇴장당해서 10대 11로 싸우는 상황인데 지금 전원 공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본인의 돌도 약한 20초. 상태인데 하나, 지금 상대의 둘, 약점을 먼저 응징을 셋, 하고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네, 저렇게 자신의 진영에 특공대를 투입하면 이호범 선수도 화나죠. 이것은 백도 그냥 물러설 것이 아니라 아마 강하게 맞설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머리 아픈 수익기 싸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모양을 갖춰야 할 때 공격을 통해서 20초. 갖추는 경우도 하나, 있긴 한데요. 둘, 지금은 그런 넷,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섯, 지금은 공격이라고 하기에 상대의 일곱, 진영이 워낙 여덟, 두텁죠. 아홉, 네.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김기용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하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수단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선 지금 흑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방금 전에 침입했던 흑의 돌 2점과 좌측에 타개하고 있던 흑돌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초. 양쪽이 연결이 된다면 그래도 흑의 둘. 침투가 나쁘진 않은데 만약 갈라진다면 이쪽도 살아야 되고 저쪽도 살아야 되고 흑은 굉장히 바쁜 형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호범 5단도 지금 이곳에서 갈라갈 수 있을지 그걸 봐야겠죠.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갈라갑니다. 차단을 할 생각인 거죠. 네, 상변 소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보시죠. 네, 사실 백도 이렇게 가르지 못한다면 한 게 없어요. 지금 이곳을 뒤로 후퇴해야 돼서 흑이 이렇게 한 칸 뛰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의 흑돌과 이쪽의 흑돌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안형을 갖춘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특공대 투입이 흑의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럼 2호범 5단도 지금 주변에 백돌이 강한 곳에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고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행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실전에 이곳을 가르니까 여기를 젖히고 되젖힌 것으로 보이고요. 2단까지 젖혔군요. 지금 2단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도 지금 수법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2단 젖힘에 대해서 여기를 끊으면 있고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지만 석점이 떨어지면 네, 네. 이것은 애초에 들어갔던 돌이 잡히면서 네. 실리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흑도 이렇게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이쪽으로 해서 네.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일단 이런 식의 진행이니까 백도 흑을 양분시키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흑이 풀어갈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곳을 밀므로 해서 흑돌은 한쪽은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을 봐야겠죠. 그런데 2호범 5단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이 흑돌이 안에서 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백도 약간의 신뢰를 얻었고 백집이 깨지긴 했지만 전체 집 모양으로 봐서는 한 10집 정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흑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이쪽의 형태가 백이 공격을 간다면 한 그 10집 정도를 만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이 김기용 선수의 승부수가 통한 건 아니네요. 네, 지금 통한 건 아닙니다. 백집을 깨 들어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주도권은 2호범 5단이 쥐고 있고 이 중앙 쪽에서 이 흑 5점을 얼만큼 공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이 바둑의 승패로 직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를 끊었네요. 뭐 김기용 칠탄의 끊임없는 승부수이고 이쪽 도망가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비만 하다가는 이 바둑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끝없이 진격 앞으로인데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뭐 서로가 지금 상대의 돌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도 양분됐고 흑도 양분되는데 이 중앙 쪽에서의 수일기가 이 바둑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기용 선수가 강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 승부처, 뭐 거의 승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중요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변 쪽을 한 번 더 갈수를 해서 흑이 살렸습니다. 저것을 받지 않으면 단번에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보강이고요. 지금 중앙 쪽의 전투는 우선 백이 먼저 행마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우측 끝에 백 2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초. 하나, 그 잡혀있는 둘, 102점을 이용해서 셋, 중앙 쪽으로 활용이 몇 개 가능하기 다섯, 때문에 여섯, 생각보다는 중앙 일곱, 쪽으로 백의 여덟, 힘이 강합니다. 아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백이 날일자한 곳에 한 칸 우측에 이제 붙이는 것이 선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곳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나가네요. 획도 20초. 이제는 급하죠. 하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의 일곱, 흐름에서 2호범 여덟. 5단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저렇게 중앙 쪽으로 우측에 있는 흑 2점을 내몰다가 백은 좌측에 흑 5점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흑돌을 전부 잡고요. 그러고 나서도
흙이 끊어간 곳에 우측의 백돌만 잡히지 않으면 네. 그때는 바둑이 백의 승세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제압을 하는데요. 네. 흙이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 좌측에 있는 흙 5점 끌고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면 김기용 7단은 우측의 백돌을 좀 공격하면서 잡진 못할 겁니다. 네. 잡지 않더라도 약간 두텀을 쌓고 결국은 이 우하 쪽, 아래쪽에 있는 20초. 이 하나, 백돌들을 좀 둘, 공격을 셋,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네요. 흙에게는 그 우하 형태가 있었죠. 그래도 꽤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앙 쪽에 두텀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것을 우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두텀이 있다면 그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우하기에 그 호구 쳐져 있는 백돌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일단 이호범 5단이 우상기에 날일자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저수는 20초. 백의 형태를 완생으로 하나, 만듦과 동시에 셋, 집으로도 굉장히 큰 넷, 자리입니다. 다섯. 그럼 이제 여섯, 전체 국면에서 일곱, 100일 여덟. 신경 쓸 부분은 우하뿐이네요. 네, 물론 아직 중앙 쪽에 약간 뒷맛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당장 중요한 곳은 역시 우하기죠. 네, 국면의 흐름은 여전히 이호범 5단이 우세합니다. 네, 김기용 7단 지금 여기서 고민이 좀 깊어져요. 두 가지 작전이 있거든요. 네. 우하기의 백도를 20초. 공격하면서 중앙 쪽에 둘, 두텀을 쌓고 셋, 잡혔던 흙 5점을 살려 나오면서 중앙에서 승부를 걸어갈지, 아니면 중앙 쪽에 5점은 그냥 상대에게 내주고 그곳의 활용을 통해 두텀을 바탕으로 우하기의 백도를 공격을 갈지. 네. 지금 두 가지 길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한쪽도 쉽지 않아서 뭐 양손의 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일단 우하 쪽을 보자면 주변 울타리가 조금 약해요. 네, 구체적으로 20초. 가둬두고 있는 것도 둘, 아니고 셋, 넷, 안쪽으로 여섯, 파고들 여지, 일곱. 그리고 우측으로 아직까지는 뭐 2선이나 3선 쪽에 어느 정도의 안형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장 흙이 직선 공격을 가서 저 백도를 잡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 자리도 급소죠. 저런 식으로 두면서 중앙 쪽으로 계속 빠져나온다면 네. 김기용 7단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이 좀 더 두터웠다면 이 공격이 훨씬 수월했을 20초. 텐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큼 이호범 여섯, 5단의 이 일곱, 국면 운영 능력이 여덟, 이 판에서는 빛을 아홉. 발하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네. 상대가 딱 공격을 올 수밖에 없게끔, 하지만 자신의 돌이 약하지 않게끔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순을 돌이켜보면 이호범 선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힘을 썼던 부분은 20초.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 역시 김기용 둘, 7단이 이 좌상 셋, 쪽에서의 실패가 컸죠. 다섯, 처음 자신의 여섯, 두텀을 잘 활용을 하지 일곱, 못했고 네. 여덟, 그럼으로 인해서 흐름이 아홉. 급변하니까 그 흐름을 뒤바꾸고자 상변에 침입을 했는데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무리수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진행은 이호범 5단이 우세합니다. 이호범 선수 백 모양에 계속 탄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백돌은 세 군데 탄력이 있죠. 지금 중앙 쪽에도 한 눈이 날 것 같고 네. 우측에도 선수 한 집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0초. 또 하변 하나,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둘, 여지 셋, 이런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넷, 잘 잡히지 다섯,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마라고 하면 이제 큰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형태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처럼 저렇게 흙이 잡으러 와도 네. 덩치가 큰 말은 지금 중앙 쪽에서도 뭔가 해볼 여지가 있고 방금 착수한 우측에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찔러 들어갈 여지 이런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대만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김기용 선수가 좌상 쪽을 움직여 나왔어요. 네. 그 돌은 잡혀 있던 돌 아니었나요? 원래는 잡혀 있다고 봤던 돌인데 20초. 중앙 쪽에 하나, 약간 두텀이 생겼다고 둘, 보고 셋, 지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실패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작전인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제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김기용 실단의 생각은 지금 이곳이나 이곳에 흑돌이 점점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충분히 놀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를 한 칸 띄고 넣을 때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 다 막혀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안에서 살기는 어렵고 이제 중앙으로 나와서 여기를 끊었을 때 네. 그때 만약 이 흑돌이 없다고 보시면요. 백이 쉽게 단수 치고 밀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절묘하게 흑돌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어도 계속 끊으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을 충분히 나와 끊을 수 있다고 본 김기용 7단이 네.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뒷맛을 노리는 거고 그렇군요.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럼 백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지금 재미있는 바꿔치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금 이수가 절묘한 이유는 여기를 실전에 잊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었다면 네. 이렇게 한 칸을 띄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흑은 뭐 늘 수밖에 없죠. 네. 그때 백이 아까처럼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맥점이죠.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 이 교환이 없었다면 네. 흑이 이렇게 찝어서 반격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찝으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있고 여기를 끊으면요. 이제는 차단이 되죠? 지금은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위쪽에 세 점이 끊기고 네. 이으면 하나 먼저 찔렀을 때 이으면요. 이렇게 막혀서 찔러봤자 백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교환이 미리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찝어도 이렇게 단수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도 이으면 그만이고요. 네. 그래서 이곳을 들여다보고 한 칸 띄겠다는 뜻을 내비치니까 흑도 받을 수는 없었고요. 또 한 칸을 띄고 네. 이제 이곳을 찌르고 틀어 막으면서 지금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이 잡은 형태는 이 두 점이고요. 흑이 이만큼을 살아간 거니까 이건 흑이 득을 본 거 아닌가요? 당장의 공방에서만 보면 그런데요. 네. 애초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를 흑이 침입했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한 10집 정도 깼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만 해도 한 7집 백이 득을 받고 지금 이 자리도 같습니다. 원래 백이 유리했던 형태에서 흑의 승부수가 결정적으로 현재까지는 통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시간 연장책을 쓰면서 뭔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이제 적당히 처리가 된다면 네.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 차이는 김기용 7단이 덤을 빼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로 보입니다. 네. 자, 중앙 쪽 수순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섯,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여섯,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호범 선수가 깔끔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하에 있는 백돌은 20초. 하나, 그래도 아직 100%는 아니죠? 셋, 넷, 100%는 아닌데요. 지금 여섯, 같은 형태에서는 일곱, 한 95%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백은 어떤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냥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네. 하변 쪽의 흙집이 가장 커질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흙집을 깨 들어가면서 하나, 좀 집을 줄일 수 둘, 있다면 셋, 전체적으로 확정 가는 이호범 선수 다섯, 쪽이 많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굉장히 큰 자리죠. 반대로 하변 쪽 흙이 같다면 집이 꽤 많이 날 텐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김기용 7단이 선택한 곳도 두터우면서 큰 자리이긴 한데 서로 이렇게 무난하게 큰 자리를 계속 주고받으면 바둑은 백의 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기용 7단도 무난한 길보다는 뭔가 새롭게 변화를 구할 곳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오늘 바둑 2호번 5단의 국면 운영이 다섯, 좋았다는 것은 여섯, 네. 바둑이 유리한데 일곱, 상대가 찔러 들어올 여덟, 곳을 잘 아홉.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친수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는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수는 20초. 아니거든요. 하나, 둘, 셋, 중앙 넷, 돌들을 다섯, 살리려는 수가 아니었나요? 일곱. 유호범 선수가 저친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수인데요. 네, 이호범 선수가 네. 지금 의미하는 바는 이곳에 있는 백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기 네. 있는 흙의 집 모양을 깨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젖혔고 네. 만약 이렇게 끊어갔다면요. 그때는 이곳에 있는 백돌은 포기를 하지만 대신에 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이곳을 두고 찌르고 네. 나갈 때 이렇게 단수까지 전부 선수가 된다면 애초에 흙집이었던 곳은 그대로 흙집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백이 이곳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선수를 쥐고 다른 곳도 향할 수가 있고 이것은 뭐 백승이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석점 값은 충분히 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전은요. 여기를 끼웠습니다. 네. 여기를 끼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연결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를 백이 둘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때는 흙이 계속 끊어갑니다. 그곳을 이으면 이제 여기를 둬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다 끊기고요. 네, 들어가면 네. 따낸다 하니까 자충이고 이제 여기를 잇는다면 바꿔치기가 되는데 그래도 크지 않을까요? 이 바꿔치기는 뭐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큰데 애초에 이호범 선수가 우세했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리한 쪽에서는 뭐 변화를 택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이곳을 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 이제 중앙 쪽에 오히려 흙의 모양만 넓어졌어요. 괜히 아까 네. 여기를 둬서 지금 끊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는 모양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 반격 자체는 김기용 7단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호범 5단도 이 정도로 포기할 거라면 애초에 건드리질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한 칸을 띄고 누르니까 네. 재차 이곳을 날일자로 가면서 이곳의 흙도 아직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괴롭힐 여지가 있고 이 중앙 쪽으로 완벽하게 이 두 칸 사이가 차단은 안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흑돌이 이렇게 왔으니까요. 우하 쪽 이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흑돌에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 전에 백돌도 이곳에 하나 왔잖아요. 네. 백은 지금 여기 둬서 살 여지, 여기 한 집 낼 여지, 하변으로 한 칸 뛰어 들어갈 여지, 또 이곳에 한 집 낼 여지. 이거 네. 잡힐 돌은 아니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군요. 네, 지금 이쪽에서부터 활용을 하면서 네. 지금 이 안쪽에 흑돌을 완벽하게 살아두고 이 두 칸 사이를 노리겠다는 것이 김기용 7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앙 쪽의 처리만 보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끝내기 종반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 선수 뭐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중앙뿐인데요. 20초. 하나, 일단 중앙 쪽에 둘, 이제 흙의 형태를 지우기 위해 넷, 2호번 5단이 다섯, 생각보단 더 강하게 여섯, 찔러 들어갔기 때문에 일곱, 여덟, 흙의 입장에서도 그쪽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후퇴인가요? 이 정도라면 100의 만족일까요? 네, 이 정도라면 애초에 흙의 모양에서 크게 흙집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중앙 쪽에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김기용 7단이 20초. 좌측 흙이 약해서 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둘, 하긴 했습니다만 셋. 네. 넷, 바둑은 점점 다섯, 이어봉 여섯, 5단의 승리 쪽이 일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리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2호봉 5단도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죠. 이제는 정말 30초 안에 한 수씩 둬야 합니다.
그 전에는 시간을 한번 넘길 여유가 있었다면 네. 이제는 뭐 완벽하게 마지막. 착수를 해야 되기 하나, 때문에 둘, 이제 그것이 셋, 마지막 변수가 될 수는 넷. 있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호범 5단이 9회 착수를 했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이세돌 구단의 9 착수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네. 그리 낯설지 않은 광경이실 겁니다. 그 프로 기사들의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수는 이제 끝내기로 조금 득을 보려는 수법이죠. 그곳에서 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호범 5단이 아래쪽으로 내려서서 받는 것이 정확한 응수입니다. 물론 단수되어 있는 한 점을 따내고 싶지만 그곳을 따냈다가는 백이 방금 전 착수한 곳에 흙이 넘어가면서 집으로 꽤나 당하게 됩니다. 20초. 하나, 여전히 국면인 둘, 흙이 덤이 셋, 부담스러운 넷. 형세인가요? 네, 지금 보면은 덤을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욱더 김기용 실단이 괴로운 것은 그럼에도 뭔가를 할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유일하게 엷은 부분이 지금 우하귀에 있는 백돌 전체인데 이제는 한 번 더 가일수를 하면서 또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득을 본다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서 이어범 5단이 과연 어느 쪽을 지킬지. 마지막. 네, 일단 좌측에 혹으로 연결을 시켜두니까 우측은 거의 완벽하네요. 네. 순간적으로 저도 지금 날일자 사이가 조금 불안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 쪽 약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 날일자 사이에 단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흙도 단점이 노출돼서 그것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이곳을 지금 건너 붙이면 이제 101점을 끊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백도 당연히 이제 이곳을 둘 텐데 네. 여기서 흙이 이곳을 찝어갔을 때 언뜻 보면 지금 양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곤란해 보입니다. 여기만 보면 연결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곳을 두면 이쪽이 끊어지고 네. 이곳을 두면 이쪽이 끊어지는데 딱 이 타이밍에 먼저 찔렀을 때 네. 흙이 오히려 2점이 잡히네요. 네, 이것은 나가도 단수 친다면 지금 이 101점이 아주 중요한 곳에 와 있어서 네. 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형태라고 봐야겠고요. 네, 지금 이쪽을 건드리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단수를 치면서 지금 패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네. 지금 패를 따내니까 이제 이곳에 패감을 쓴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되따내고 하변을 2칸 띈 것 같죠? 네. 하변을 띄고 이제 싸고 드러내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중앙 쪽으로 가긴 갔네요. 네, 지금 중앙으로 지금 이곳은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중앙을 갔는데 아까처럼 끊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로 늘어서 네, 이쪽에 흙 백도를 잡겠다는 거죠. 이으면 여기를 두면서 네. 차단은 됩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 지금 실전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이곳의 백집이 한 14집, 30, 38, 39, 40, 42, 44, 46, 50. 백집은 50집이 조금 강합니다. 네. 당연히 내려선까지 선수라고 본다면 50집도 넘게 나요. 게다가 지금 백선입니다. 흑집은 7집, 10, 14, 20, 28. 흑집은 지금 한 55집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덤이 또 빠져야 되니까요. 네, 덤도 빠져야 되고 네. 지금 백선입니다. 백이 먼저 끝내기 수순을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둑은 역시 네, 이호범 5단 쪽이 우세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덤이 걸려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바둑인데요. 뭐 이 정도라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네. 따라잡기는 또 쉽지 않죠. 프로 대 프로의 대국이라면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끝내기를 할 곳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끝내기 과정에서는 단 한 집 득보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네, 지금 백이 먼저 이제 선수를 뽑고 끝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변 쪽 끝내기 2선 날짜 가는 곳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 그런 자리를 하나, 백이 먼저 갈 수 둘, 있어서는 셋, 확실히 넷, 백의 승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뭐 반면으로 조금 남길 정도일까요? 네. 미세하진 않습니다. 뭐 끝내기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남은 바둑은 아니고요. 네. 김기용 7단이 초중반보다는 후반 끝내기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지만 네. 지금 이 정도의 차이라면 마지막 끝내기에서 이 바둑을 뒤집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 셋, 바둑의 페인을 꼽자면 역시 다섯, 상변 쪽에서의 여섯, 무리한 돌진일 것 같네요. 일곱, 여덟, 아홉. 뭐 반면으로 조금 남기는 정도라면 사실 끝내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역전은 좀 힘들고 네, 상대의 실수가 나와야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끝내기가 마지막 강한 하나, 선수들, 네. 둘, 이 계보를 셋, 보자면 뭐 이창호 구단이나 뒤를 잇는 다섯, 박영훈 구단, 여섯, 최근에 이 일곱, 나연 5단까지 여덟, 흔히 아홉. 신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끝내기의 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과 일반적인 뭐 끝내기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선수들 네. 그 차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대국자와 그런 신산으로 불리우는 선수들의 끝내기 차이는 한 집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한 집을 득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마지막. 일인 거죠. 그렇죠. 하나, 뭐 둘, 경우에 따라서는 셋, 두세 집씩 손해보는 넷,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섯, 평균적으로 한 여섯, 집씩 손해본다? 이것은 일곱, 프로로서 굉장히 여덟,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아홉.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둑에서의 이 정도의 격차라면 두 선수도 모두 지금의 형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이호범 마지막 5단 대단하네요. 둘, 사실 이호범 5단이 약 2년 전쯤에 굉장한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시합에서 한 10연패가 가까이 당하고 랭킹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요즘에는 항상 랭킹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호범 선수와 김규용 선수가 붙었을 때 김규용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는 쪽이 더 많았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 랭킹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약 10개 랭킹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기용 7단이 조금 우세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김기용 7단 하면 과거에 신예 대회 2관왕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정도로 네. 신예 시절부터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호범 5단은 바둑리그에서는 마지막 꾸준하게 제 몫을 하나, 해주지만 둘, 뭐 그렇게 화려한 셋, 전적을 갖춘 넷. 기사는 아니죠. 다섯, 여섯, 일곱. 이호범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화려한 전적이라면 이 농심배 한국 대표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당시에도 뭐 특출난 활약을 했던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늘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호범 5단의 이 또래 기사들이 계속해서 이 정상권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호범 5단의 행마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그러고 보면 이호범 둘, 선수가 바둑 리그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섯, 그 뜻은 여섯. 속기에 강하다는 거거든요. 바둑왕전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네. 만약 이대로 흐름이 마무리가 지어져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호범 5단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끝내기만 남았죠. 네. 자, 이제는 뭐 끝내기에서도 크게 변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형세를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와 뭐 별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네. 뭐 여전히 바둑은 이호범 선수가 반면으로 조금 지는 정도, 그 정도의 차이로 보이고 네. 이제 끝내기에 대해서 프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내기는 형세 판단과 또 부분적인 계산과 그리고 수일기 모든 것의 집약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곳 보통 잘 알려져 있죠. 이런 곳은 쉽습니다. 그냥 네. 두 집짜리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네. 그런데 프로들은 이제 이곳을 젖혀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이곳을 젖혀 이으면 네.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졌을 때 이곳에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여부 뭐 그런 것도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지금 다 공배가 채워진다면 양쪽을 백이 젖혀 이었을 때는 네. 단수 치고 이쪽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을 때 네. 수가 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수가 나질 않네요. 흙이 좋은 수가 있네요. 흙이 지금 이런 식으로 치중 가는 것은 끊어서 양자충이 되면서 수가 나는데요. 네. 흙이 이렇게 찝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찝고 급소군요. 단수 칠 때 나간다면 다음에 어느 쪽을 이어도 끊으면 그만이고 이곳을 단수 쳐도 이렇게 끊으면 따도 먹여쳐서 네. 흔히 말하는 유가무가 형태로 잡히죠. 백이 잡혀서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네. 판단을 내려서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뭐 끝내기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지켜야 된다면 또 직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지켜야 된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흙도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분전 끝내기에 있어서도 이런 데 치중 가는 것이 몇 집짜리 끝내기일지 이런 것을 판단을 내려서 이곳이 큰지 아니면 중앙 쪽이 큰지 네. 아니면 이곳에 비막 끝내기가 큰지 이런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들의 끝내기는 참 머리 아픕니다. 네. 실전에 뭐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역시 바둑은 이호범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자, 이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끝내기 수순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이호범 선수의 승리 유력해 보이는데요. 특별히 득을 보거나 노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았었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자리라면 우변 쪽에 일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끝내기 네. 혹은 백은 밀어서 끝내기 할 수도 있고요. 그쪽 부분과 하변 쪽에 흙이 2선에 치중 가고 백이 꽉 이을 때 찝어서 넘어가는 끝내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하변 쪽 끝내기 같은 경우에는 흙이 치중 가고 넘는 끝내기가 네. 5집이 조금 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5와 3분의 1집짜리 끝내기입니다. 그 3분의 1이라는 건 3번 중에 한 번을 둘 권리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반패를 둘러싸서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때 마지막 3분의 1이라는 계산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섯, 만약 3선을 꽉 일곱, 이어서 받으면 여덟. 아래쪽 백의 모양 전체가 7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흙이 치중가고 찝어서 넘어간다면 그곳의 백의 형태가 1과 3분의 2집이 됩니다. 네, 실전은 2오버 모단이 마지막 우변을 그냥 하나, 밀어서 끝내기를 하네요.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네. 이 정도 차이라면 뭐 개가를 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벌어지던 당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마지막 불개이기도 하나, 했거든요. 둘, 불개에 대해서 좀 셋, 설명을 해주시죠. 넷, 이제 중간에 기권을 여섯, 하는 행위를 불개라고 일곱, 하는데요. 권투로 여덟, 치면 아홉. 흰 타월을 던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 불개패를 당했다 하면 너무 큰 격차가 나서 뭐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었고 뭐 완패당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바둑 팬분들이 많으신데요. 프로 바둑에서의 불개패는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반집을 패했을 때에도 마지막 항복 선언을 하는 기사들이 하나, 많습니다. 뭐 둘, 드문 경우이지만 반집을 지고 또 돌을 거두는 경우 종종 나오고요. 네, 사실 종종 나온다고 하기엔 좀 많이 나오죠. 네. 뭐 한 집 반이나 두 집 반 정도 졌을 때에도 중간에 불개패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불개패가 뭐 완벽하게 KO 당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그냥 마무리 개각까지 가질 않았다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네, 그게 올바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집을 지고 돌을 거두는 건요. 혹시 한 집을 잘못 셌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프로들에게 다 끝나고 나서 한 집을 잘못 세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속도가 빨라지죠. 네, 이제는 가장 큰 끝내기가 두 집짜리 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김기용 둘, 선수가 빠르게 손이 나오다 셋, 멈칫하는 것이 넷, 지금 상변 다섯. 쪽에 일선을 치중 가는 끝내기가 득일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애매하네요. 아, 그냥 끝내기를 하네요. 지금 방금 전 백이 둔 곳에 한 칸 우측으로 흙이 일선을 치중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끝내기 하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그 자리가 가장 큽니다. 그쪽의 베개 형태가 이 패 모양이 나 있는 흙, 이 한 집 옥집 모양과 다 연관을 지어서 개가를 해보면요. 네. 지금 그곳을 백이 내려섬을 해서 백집이 7집과 3분의 1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패 같은 경우에 백이 한 번 따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야 한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두면 바로 한 집도 없기 때문에 3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7과 3분의 1인데 흙이 먼저 뒀다면 선수로 백집 6집으로 줄기 때문에 역끝내기 1과 3분의 1은 다른 역끝내기 한 집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세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네, 마지막 반패를 잇고 이제는 공배만이 남아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중국 룰로 적용이 된 시합이었기 때문에 네. 저 공배를 메우는 작업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룰에서는 공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배를 둘러싼 마무리가 한국 룰과 중국 룰에서 큰 차이가 나죠. 집으로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 룰에서는 공배를 그냥 차례대로 메우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인데 개가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백집이 좌상기에 20집, 좌하기에 10집, 그리고 우상기에 7집이 있죠. 네, 37집이고요. 흑은 38집이 났습니다. 반면으로 한 집을 남겼군요. 네. 네, 김기용 선수가 가장 먼저 얘기한 부분은 우화 쪽이었는데요. 이호범 선수, 김기용 선수를 꺾으면서 32강에 진출합니다. 오늘의 승자 이호범 선수 만나보시죠. 초반에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흑이 좌중앙 쪽을 먼저 공격했으면 좀 더 어려웠었는데 백이 먼저 교환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편하다 생각했어요. 초반에 변화도가 좀 어려운데 더 잘 될 수 있는 수순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따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평소대로 도장 나가서 이제 똑같은 프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연구하면서 그냥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준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호범 선수가 반면 운영이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줬습니다. 네, 시종일관 이 유리할 때 어떻게 네. 마무리 짓는지, 그리고 불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여준 한 판인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의 대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다음 라운드 박승화 7단가의 대국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시간 대국